자, 축 부품에 거칠기를 다 적용하고 허용차를 다 적용한 상황이 요 부분인데요. 먼저 허용차를 정리하는 것들을 한번 보자면, 먼저 지름값들에 허용차들 적용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어디부터 생각을 할 거느냐? 왼쪽 끝단하고 오른쪽 끝단을 보도록 합니다. 왼쪽 끝단에 있는 요거는 일반적인 요소 부품 3번 플랜지 부품하고 헐거운 끼워 맞춤이 적용된 셈이에요. 왜? 키로 조립이 된 자리 요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봅니다.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보고요. 여기도 키홈이 나 있기 때문에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적용할 구멍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14 파이 14 여기에다가 H6 요쪽에 파이 14에도 또 끼워 맞춤 허용차 H6. 자, 요것은 어느 것을 보고 적용해야 될 것이냐? 2항에 가면은 IT 공차가 있고 끼워 맞춤 허용차 표현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기준 구멍 H7에 대해서 H6을 헐겁게 축이 여기에요. 축의 공차역 클래스 이랬을 때 H6으로 적용이 된 요것만 봤을 때 구멍 형상에 대해서 얘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보기로 약속을 한 거고요. 물론 이런 부분은 필기 내용 공부할 때 공차에 관련된 내용에서 이런 게 중점적으로 이야기 될 텐데, 그때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제 도면에서 보면은 여기가 오일실이 조립이 되는 축의 지름이죠. 오일실이 조립이 되는 축의 지름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허용차를, 끼워 맞춤 허용차를 어떻게 적용을 할까? 역시 KS 기계제도 규격의 3파랑을 갑니다. 3파랑을 가시면, 아이고 넘어갔네요. 3파랑을 가면은 뒤에 여기 3파랑을 가 보면 오일실 부착관계 축 및 하우징 구멍의 못대기와 둥글기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에서 아래 이 표의 하단에 보면 KS 기계지도 규격 3파랑 하단을 보면 축의 호칭 지름은 허용차를 원칙적으로 H8로 한다, 이게 규칙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축의 지름에다가 오일실에 끼워 맞춤이 발생한 허용차를 H8로 적용해야 된다. 이때 요 축지름은 파이 16이었습니다. 파이 16에다가 H8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런 면에서 파이 16이 요것이 H8 적용이 돼야 될 자리예요. 소문자 H8. 그런데 이쪽에 와서 보면은 여기쯤에 베어링도 끼워져 있지요. 오일실도 끼워져 있지요. 이럴 때는 어느 거를 우선해서 끼워 맞춤 허용차를 적용을 해야 되느냐? 베어링의 끼워 맞춤을 우선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베어링이
적용되는 축지름에 대한 베어링의 끼워 맞춤 허용차는 일반적으로 중간 끼워 맞춤이라서 더 정밀한 끼워 맞춤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를 우선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 동일 선상에 같은 선상에 베어링과 오일실이 조립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베어링에 대한 끼워 맞춤 허용차를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어링의 허용차는 따로 규칙이 있어요. 2항에 나와 있었던 끼워 맞춤을 보는 게 아니라 베어링이 끼워지는 축이나 구멍 경우에는 베어링이 들어갈 하우징이나 베어링이 들어갈 축의 지름들 경우에는 먼저 축으로 가야 되느냐, 베어링이 끼워지는 축이냐, 베어링이 끼워지는 하우징이냐, 요거에 따라서 허용차를 이 표들에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제도면에서 보면은 여기는 베어링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 요것이 내륜이 회전하느냐 외륜이 회전하느냐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제도면을 봅니다. 요 과제도면을 봤을 때 베어링이 구슬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내륜이라고 이야기하고 요거 안쪽 바퀴라서 내륜, 여기를 바깥 바퀴라고 하기 때문에 외륜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랬을 때 축이 회전하면은 지금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축이 회전하는 경우 베어링의 내륜이 축이 돌 때 같이 낑겨져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이 돌아요. 내륜이 회전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로 내륜 회전하는 하중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베어링의 끼워 맞춤에서 내가 조립관계에서 뭐를 본다? 축에 적용할 것이냐, 하우징을 적용할 것이냐, 베어링이 들어갈 집, 하우징 구멍, 요거를 볼 것이냐, 아니면 축에 대해서 적용할 것이냐, 베어링이 끼워지는 축에 대해서 적용할 것이냐. 그랬을 때 축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내륜이 회전하느냐, 내륜이 정지하느냐, 이것 중에서 이 과제도면에서라면은 내륜이 축이 돌 때 같이 돌기 때문에 내륜 회전하는 하중으로 본다. 거기다가 볼 베어링입니다. 볼 베어링이고 이 축의 지름은 20파이라고 했을 때 치수 범위가 나와 있죠. 볼 베어링일 때 18 이하일 때는 JS5, 이쪽에 JS5라고 나와 있고요. 18 초과 100 이하, 여기에 20파이가 해당이 되죠. 그러면 얘의 경우는 K5, 소문자 K5 이 허용차를 적용하시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축에 적용해야 된다. 1번. 내륜이 회전하는 거다. 2번. 그리고 지름을 확인한다. 3번. 해서 허용차를 4번 KS5로 적용해야 되겠군. 이렇게 규격에서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베어링을 우선한다고 했죠. 오일실보다. 그래서 이거는 20K5가 되겠어요. 반대쪽에 20파이, 여기도 베어링이 조립되는 자리, 여기도 K5가 되겠고요. 축의 지름에다 허용차를 이렇게 기입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25파이는 뭡니까? 25파이는 그냥 아무 끼워 맞춤이 없습니다. 아무 끼워 맞춤이 없어요. 즉, 과제도면을 보면 축지름에 여기 이 지름이에요. 여기는 허공이에요. 끼워 맞춰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거로 여기는
25파이는 허용차를 안 넣으셨대요. 안 넣으셨대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허용차를 또 보는데 어떤 허용차를 보느냐. 여기 키홈이죠. 16이라는 치수하고 5라는 치수하고 3이라는 치수. 솔리드웍스로 이 축에다가 평행키 홈을 돌출 컷으로 팔 때 우리가 평행키 홈 규격을 보면서 기입을 했었습니다. 역시 평행키 홈의 규격을 찾아보면은 21항인가 그래요. 21항 평행키 키홈 요 규격으로 왔는데 아까 축의 지름이 14파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기준은 먼저 축의 지름을 14파이였다. 요거에서 찾아왔어요. 요기행을 보고서 적용을 할 텐데 B1, B2의 기준 치수라고 했는데 여기가 B1이죠. 여기가 B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축 그림이고요. 축에 적용될 B1이고요. 요거의 기준 치수는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에다가 키를 꽂았을 때 키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여요. 보통형입니다. 그랬을 때 B1의 허용차를 N9로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T1은 축 방향으로 키홈을 파고 들어가는 요 값이 T1이죠. T1을 보니까 3.02로 기준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T1에 대한 허용차가 또 있어요. T1에 대한 허용차는 스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군요. 이 두 가지를 적용하도록 할 텐데 B1에 대해서 허용차, 끼워 맞춤 허용차로 N9를 기입할 거고요. T1에 대해서 기준치수 3으로 보고서 T1, T2의 허용차, 요 치수공차를 표현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죠. N9. 그 다음에 T1을 나타내기 위해서 좌측면도를 추가했었는데 이때 커서 프롬프트를 뒤로 옮겨 놓고 문자 높이 요거 조절하는 거를 2로 맞추시고 그 다음에 커서 프롬프트가 요 뒤에 있을 때 플러스 0.1 위로 꺽쇠 한 칸 띄고 0 요렇게 입력하고 얘네를 블록으로 잡아 가지고 스택으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스택을 하시거나 A분의 B라는 요 버튼을 눌러서 치수공차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자 높이를 2로 바꾸고 플러스 0.1 위로 꺽쇠 한 칸 띄고 0 블록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스택으로 이렇게 갔어요. 자, 그 다음에 규격집의 PDF 파일에서는 빠져 있는데 여기가 키의 길이, 키홈의 길이를 나타내는 값인데 핸드북에는 요런 거에 허용차도 요거하고 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카피해서 컨트롤 C에서 여기 뒤에다가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넣기 해버릴 거예요. 자, 컨트롤 C. 그리고 얘도 커서 프롬프트 뒤로 옮겨서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기 해버리면 여기 왼쪽 끝단에 평행키 홈에 대한 허용차들은 이 T1에 대한 부분 그리고 B1에 대한 부분 L 길이에 대한 L 요거에 대한 것들 이렇게 허용차를 세 가지로 기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또 왼쪽 끝단으로 오니까 평행 키홈을 적용할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끝단처럼 요것도 14였어요. 파이 14였어요. 파이 14. 축의 지름이 14였어요.
왼쪽에 거하고 허용차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이 5라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N9로 B1의 허용차 5N9로 가고 18이라는 L에 대한 것도 아까 컨트롤 C 했던 건 남아있으니까 컨트롤 V 해버리면 여기에 바로 들어가죠. 또 T1에 대한 거 3, 요 치수에도 컨트롤 V 해서 요거를 붙여넣기 하고요. 자, 이런 면에서 얘는 B1에 대한 값이었고 요거는 L에 대한 값이었고 요거는 T1에 대한 값이었죠. 자, 이렇게 평행 기홈에 대한 규격을 21항 평행 기홈에 대한 것으로 허용차를 기입하는 것을 끝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거칠기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거칠기 적용 요령 기능사 실기 요 파워포인트 파일이죠. 파워포인트 파일 위주로 앞으로 자주 설명을 할 텐데, 이 거칠기 적용 요령 기능사 실기 기준 카페에서 거칠기라고 검색하면 요거 찾을 수 있습니다. 거칠기라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거를 카페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거칠기 자료라고 들어가 있고요. 거칠기 자료 요 게시판이긴 한데 두 개가 있어요. 요거에서 파워포인트 파일 요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거를 이해하실 때는 요 위에 거를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데 먼저 거칠기를 적용할 때 축에는 Y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칠기 Y만 적용하시면 돼요. 왜? 베어링과 오일실, 오링 요런 것들이 축에 조립되는데 그런 데에다가 이 베어링하고는 사실 베어링의 내륜하고는 마찰 운동은 없죠. 근데 요 면에다가는 거칠기 Y를 적용하자. 이런 예외항으로 거칠기 Y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래는 뭡니까? 끼워 맞춤이 있고 운동, 마찰 왕복 운동이나 마찰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면에다가 거칠기 Y를 적용하는 게 전체적인 범위인데, 예외 규칙으로 KS 정밀 규격품이 조립되는 면, 특히 베어링이 조립되는 면, 오일실이 조립되는 면, 오링이라는 것이 조립되는 면, 그런 것이 축에 있었다면은 거칠기 Y를 적용하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20K5에 적용된 거칠기는 12시 방향은 Y, 12시 방향에 있는 Y 요거를 갖다 놨고요. 자, 그 다음으로 16H8은 사실 뭡니까? 여기 51C이 조립되는 면이었죠. 요거 거칠기 Y였어요. 여기 20K5는 뭐냐? 베어링이 조립됐던 면이고요. 자, 그래서 요 두 군데에다가 거칠기 Y를 이렇게 적용을 했고, 그러면 과제도면 봤을 때 여기도 20K5로 해가지고 요거 베어링에 대한 끼워 맞춤 허용차 적용해 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도 거칠기 Y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참 베어링이 참 여기 측면에 닿죠. 여기도 거칠기 Y를 한번 적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럼 뭐겠어요? 나머지는 다 거칠기 X 중다듬질입니다. 중다듬질이고, 거칠기 X를 중다듬질이라고 흔히 표현하고 거칠기 Y는 상다듬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다듬질, 면을 더 반들반들하게 가공한다고 해가지고 거칠기 Y를 상다듬질 이렇게 표현하고 거칠기 X를 중다듬질. 그럼 W는요? 거친 다듬질이에요. W는 거친 다듬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거칠기 표시까지 해서
축의 부품도는 치수기입한 이후에 축의 부품도는 허용차 끼워 맞춤인지 치수 공차 끼워 맞춤이든지 이렇게 기입을 했고, 거칠 길이도 이렇게 기입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거칠기는 왜 저기에다가는 저렇게 거칠기를 적용을 하느냐, 가공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축은 선반에다가 가공을 하는데 여기가 주축이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는 주축이에요. 주축의 방향이 이쪽에서 이렇게 척을 향해서 꽂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축이 10,000rpm, 20,000rpm, rpm이 뭡니까? 분당 회전수죠. 자, 이렇게 주축이 고속으로 회전을 할 때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뭐예요? 공작물입니다. 이게 나중에 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축 부품으로 가공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뭐예요? 바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공작 날개예요. 공작 날이에요. 공작 날. 요게 바이트예요. 바이트가 이 축을 향해서 닿아서 이렇게 깎아낼 때 외경 가공을 이 방향으로 깎아내는 겁니다. 설명이 좀 있고요. 자, 고속 회전을 하죠. 전진하면서 외경을 깎아내죠. 이렇게 깎아내는 작동을 합니다. 선반으로 깎아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깎아내고 난 다음에 다듬질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영상은 생략을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를 기억하시면 됩니까? 축부품도에 과제에 축부품도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 정밀 규격품, KS 정밀 규격품 오일 실이나 오링이 조립이 되는 자리나 베어링이 조립이 되는 요런 축의 지름들에다가는 요런 자리들에 전부 다 뭐 거칠기 뭐 Y를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축에 대해서 허용차와 거칠기 정리까지를 하면 요렇게 부품 번호에다가 X를 사용했으나 생략을 했고 도면에 표시한 것으로 Y 괄호 안에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면에 사용한 것을 괄호 안에 표현한 경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 되겠고요.